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당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 내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13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4.1%의 찬성으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비례정당 불가에 대한 기존의 사과 없이 미래한국당의 출범만 비판했는데요. 다소 자가당착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은 결국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석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엠브레인 예측을 보면 30석 연동형 의석 중에 위성정당이 창당했을 경우 민주당이 12석 늘어나고 반면 정의당은 3석, 민생당은 1석, 국민의당 역시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서 예측됐습니다. 결국 소수정당의 의석만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의당처럼 연합 대상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우선 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 정당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생당,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의 정당들은 오늘까지 참여 여부를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그런 시안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당 투표 유인을 통해서 각 지역구의 후보들을 모두 공천할 것 같고 그럴 경우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저기서 또 경선 관련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의원이 탈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경선의 후유증들이 본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셨습니까? 네, 20대 총선의 진박 공천의 데자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대 총선은 친문 공천, 과문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강서갑의 경우 금태섭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당을 장악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광산을의 경우에 최고위가 경선 룰과 일정을 번복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20대 총선 진박 공천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미래통합당은 개혁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컷오프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남병 공천에서 김미균 씨가 공천 후보가 됐다가 철회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네. 문재인 지지자라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인으로서 사절단에 참석하는 것이나 대통령이 선물한 술을 홍보하는 것을 근거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기존 공천 탈락자들 그리고 진박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역공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로 이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천 혁신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